마라토너 아베베 비킬라를 아십니까? 1960년 로마 올림픽 마라톤, 에티오피아의 무명 선수가 인간의 한계로 여겨지던 2시간 20분의 벽을 무려 5분이나 앞당기며 우승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일터로 매일 40km 거리를 뛰어서 출퇴근했던 그는 맨발의 마라토너였습니다. 4년 뒤 도쿄올림픽, 아베베는 6주 전에 맹장 수술을 받은 몸으로 마라톤에 출전했고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무도 아베베 2연패를 예상하지 못했기에 주최국은 에티오피아의 국가조차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영웅이 된 아베베에게 에티오피아 황제는 폭스바겐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차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하반신 마비, 다시는 걸을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아베베는 좌절하는 대신 다른 도전을 택합니다. 장애인 탁구에 도전하고 휠체어 양궁대회에서 7위에 올랐으며 노르웨이 눈썰매 대회에서 1등으로 통과합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 그가 휠체어를 타고 개막식에 들어섰을 때 전 관중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공부에 있어서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의지입니다. 아베베처럼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만이 끝까지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니까요. 365 공부 비타민, 그는 넘어지자마자 다시 일어났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은 야구선수 임창용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요즘 임창용 선수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있습니다. 도박 사건이죠. 삼성 야구단의 간판급 선수들 몇 명이 원정 도박을 했고, 실제로 임창용 선수는 시인을 했다는 기사도 떴고,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은 삼성은 임창용 선수를 보류시킬지 내보낼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임창용 선수가 나이가 있어서 76년생이거든요. 우리 나이로 이제 40인데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나가면은 야구 선수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네요. 예,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는 임창용 선수의 팬이었습니다. 대단히 열혈 팬은 아니고요. 경기를 뭐 다 챙겨보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합에 나왔다 하면은 응원하는 정도요. 마치 먼데 있는 친구 같은 느낌이죠. 저는 그 정도의 팬이었습니다. 임창용 선수가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공을 던지고 잘했다고 신문기사에 나오면은 조금 같이 기뻐해주고, 그 정도였어요. 그 선수가 잘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속 160km짜리 빠른 공을 뿌리기 때문만도 아니었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전에 삼성에 있을 때 임창용 선수 별명이 애니콜이었어요. 그 핸드폰 애니콜이 있잖아요. 언제든 불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부르면은 뛰어나와서 공을 던졌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었습니다. 어찌 보면 혹사당했다는 말도 맞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이닝을 소화했어요. 공을 많이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국 무대, 일본 무대, 미국 무대까지 나이 들어서 계속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그런 투혼의 아이콘이기도 했고요. 뭔가 자존심이 있는 그런 선수처럼 보였습니다. 야구 실력만이 아니라 야구 그 이상을 보여준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면서도 임창용 선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경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원래 임창용 선수는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2군이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김성근, 지금 한화 감독이시죠? 김성근 감독의 혹독한 조련을 받아서 입단 2년차부터 바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2년차 때 바로 팀을 정규 시즌 1위로 만들었고, 그 다음해에는 풀타임 마무리, 그러니까 8회나 9회 마지막에 공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풀타임 마무리를 뛰었고, 그래서 선동열 선수보다 더 많은 이닝을 던지기도 했고요. 22살에는 역대 최연소 세이브왕, 구원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삼성 라이온즈로 팀을 옮겼어요. 삼성에서는 계속 최고의 마무리 투수였죠. 우리나라 야구사에 손꼽히는 정말 자신의 발도장을 쾅쾅 찍은 그런 마무리 선수였고요. 또 선발 투수로 보직을 옮겨서도 잘했습니다. 3년 연속 2001년에 14승, 2002년에 17승, 2003년에 13승, 3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쌓으면서 주축 투수로 활약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야구단 국가대표 야구 선수로서도 많은 기여를 했어요.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3개나 따고,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동메달을 따고, 그렇게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딴다는 얘기는 비시즌에도 야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가을까지만 야구를 하고 겨울에 쉬면서 다음 해를 위해서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나가서 경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팀에서도 그렇고 국제대회도 그렇고 혹사 논란이 있을 정도로 공을 많이 던진 임창용 투수는 결국 부상을 당하고 기량이 떨어집니다. 2005년에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2006년엔 재활에만 전념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수술 뒤에 예전 기량을 회복하지 못했죠.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던 임창용 선수는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바로 일본 프로야구 진출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끝난, 그리고 한창 젊었을 때 공을 많이 던져서 이미 어깨가 다 나간 선수를 누가 쓰겠느냐, 무모한 도전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창용은 새로운 무대를 찾아서 1억 원이 조금 넘는 연봉, 그러니까 그 정도 특급 선수에게는 사실 헐값인가 봐요. 그 적은 연봉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멋있는 거는 그때부터입니다. 일본 야쿠르트 팀의 간판 마무리 투수로서 대단한 성적을 거두었어요. 수호신이라는 별명도 붙었고, 뱀직구라는 별명도 붙었고, 직구가 분명히 직선으로 날아가야 되는 공인데 뱀처럼 꾸불꾸불 날아간다고 해서 뱀직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속 160km의 최고 구속을 찍기도 했죠. 일본 올스타전에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헐값으로 일본에 건너갔지만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연봉을 팍팍팍팍 올려서 사실상 일본을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진출을 또 선언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7살 때인가요? 노장이죠. 40 가까운 나이, 야구선수로 전성기도 한참 지난 나이에 임창용은 또다시 미국으로의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시카고 컵스에 들어갔는데 역대 시카고 컵스에 들어간 루키들 중에서 2번째로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선 그렇게 잘하진 못했습니다. 도전했지만 결국 한계를 드러냈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삼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최고의 마무리로 활약했죠. 그것이 올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의 임창용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임창용 선수가 해태 타이거즈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2군으로 들어간 별 볼 일 없는 선수였는데 불과 1년 만에
혹독한 조련을 통해서 최고급의 선수로 거듭났던 바로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한 기사를 읽고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2013년, 그러니까 그때는 임창용 선수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에 임창용 선수의 이름이 자꾸 나와서 그때 글을 다시 꺼내봤어요. 임창용이 가르쳐준 성공에 이르는 4가지 방법이라는 글이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용 선수에 대해서 재미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나를 잘라준 김성근 감독님께 라는 글입니다. 야구 팬이라면 모를 리가 없고 야구에 깨끗이 관심이 없다면 알 리가 없겠지만 짧게 말하면 임창용은 최근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루키 투수입니다. 박찬호, 류현진이야 신문 일면에서도 크게 다루니까 야구 문외한이라도 어떻게든 알게 되지만 임창용을 모르는 사람은 제법 있을 겁니다. 더구나 그의 보직은 등판 일자가 정해진 선발 투수가 아니라 경기 중간에 잠깐 나오는 셋업맨입니다. 루키는 루키인데 임창용은 좀 다른 루키입니다. 메이저리그에 첫 등판한 나이가 37살, 소속팀에서는 역사상 2번째 최고령 루키라고 합니다. 임창용도 스스로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다고 말했네요. 그는 사실 한국에서 최고의 마무리 투수였습니다. 한국 리그에서 정상을 찍은 후 우리보다 한 수 위인 일본 야구에 도전했었습니다. 팔꿈치 수술도 받았고 나이도 있고 해서 힘들 것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자존심 따위는 깨끗하게 버린 채 헐값으로 건너가더니 오로지 실력만으로 다시 한번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또다시 미국행 도전. 그래서 37살에 루키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임창용 선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는 사이드암 투수거든요. 팔을 옆으로 뻗어서 던지는 투수라는 뜻입니다. 뱀 직구라 불리는 그의 공은 시속 160km를 찍을 정도로 강속구였습니다. 땅바닥을 스치듯이 던진 공이 포수의 미트에 그대로 팡 하고 꽂혔죠. 온 세상의 꾸벅꾸벅 졸음을 단박에 깨울 수 있는 그런 경쾌한 팡 소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메이저리그 등판이라는 오랜 꿈을 이뤄내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가 나를 잘라준 김성근 감독님께 라는 글을 썼으니 어찌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있겠나요? 역시 야구 팬이라면 모를 리가 없고 야구에 깨끗하게 관심이 없다면 알 리가 없겠지만 김성근 감독은 손꼽히는 명장입니다. 그것도 신생팀과 무명 선수들을 길러 최고로 만들어내는 명장 말입니다. 스포츠 만화에는 흔한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항상 꼴찌만 하던 팀이 호랑이 감독을 만나 혹독한 훈련 끝에 감동적인 우승을 차지한다. 뭐 그런 줄거리거든요. 김성훈 감독이 딱 그런 만화에 나오는 호랑이 감독입니다. 우선 기사부터 옮겨보겠습니다. 글이 길지는 않습니다. 야구를 모르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리그를 돌아다닐 때 그렇게 덥더니 이젠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붑니다. 2013 시즌, 그러니까 제 프로 19번째 시즌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 20번째 시즌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더 험한 경쟁이 펼쳐지겠지요. 제 프로 생활이 성공적이라거나 특별하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꽤 오래 했다는 것, 꽤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기가 있었죠. 사실 전 19년 전에 잘린 선수입니다. 지능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해태 지명을 받고 난 뒤인 1994년 12월이었습니다. 해태 유니폼을 입은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선배들은 쉬는 시간이었고 신인들은 광주 구장에 나와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가끔 훈련을 빼먹기도 했습니다.
참 놀고 싶을 나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김성근 2군 감독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성근 감독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집에 가. 큰일 났구나 싶었습니다. 그 전에 야단이라도 한 번 맞았으면 땡땡이를 치지 않았을 텐데 감독님은 조용히 절 지켜보기만 하더니 단번에 자르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할 말이 없었죠. 네 라고 대답하고 일단 돌아갔습니다. 야구를 안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놀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졌습니다. 야구를 하다가 가끔 놀아야 재밌지 놀기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그날 저녁 김성은 감독님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완고하실 줄만 알았던 김성은 감독님은 1년만 참고 나랑 야구하자라고 하시더군요. 네 하고 또 대답했습니다. 감독님의 훈련량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요즘도 훈련을 많이 시키신다고는 하는데 당시에는 오죽했을까요? 감독님은 별로 특출나지도 않고 삐쩍 마르기만 한 저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죽어라 뛰고 아침 먹고 또 체력 훈련하고 점심 먹고 공 던지고 저녁 먹고 섀도우 피칭하고 힘들어서 말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밥도 엄청 먹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 체중이 70kg도 되지 않았었거든요. 점심때 삼겹살 3인분과 곱창 전골, 밥 2공기를 먹게 했습니다. 지금 식사량의 2~3배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먹은 덕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하고도 한 달 만에 6kg이 쪘습니다.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고 공도 빨라지더군요. 죽어라 하니까 살 길이 보였습니다. 2군에서 보낸 6개월이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면 그때가 제 프로 19년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몸을 만들었고 공을 만들었고 자신감을 키웠으니까요. 당시에 만든 체중 80kg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95년을 그럭저럭 보냈다면 어쩌면 저는 진작 야구를 그만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야구를 할 수 있는 건 그때 미천을 잘 만든 덕분입니다. 후배들에게도 기회가 있으면 말합니다. 젊을 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고요. 철없던 어린 시절 김성은 감독님을 만난 건 제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감독님의 지옥 훈련을 이겨낸 뒤에야 제 것이 생겼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제 스타일을 알게 된 것이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무거운 것을 들지 않고 가벼운 것을 여러 번 드는 것도 데뷔 후 3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제게는 근력보다 회전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제 공의 스피드는 회전력에서 나오거든요. 무릎 회전부터 시작해서 허리 회전, 팔꿈치 회전으로 이어지는 힘을 모아서 던집니다. 그래서 제겐 유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훈련은 몰라도 스트레칭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일본에 진출했을 때 김성은 감독님이 이젠 술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놀기는 했어도 원래 술은 잘 못하는데 말이죠. 이번에 제가 메이저리그에 올라갔다고 하니 감독님께서 제 에이전트에게 창룡이 그 나이에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네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저를 강하게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이 기사에는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이루는 것, 빛나는 누군가가 되는 것,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줄여서 말하자면 성공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임창용 선수의 땀이 배어있는 확실한 힌트입니다. 이 책, 저 책에서 짜집기한 13가지 원칙 같은 것보다는 훨씬 성실한 힌트인 셈입니다. 유려하진 않을지라도
그라운드의 흙처럼 정직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임창용은 어떻게 해서 임창용이 되었을까요? 첫째, 하고 싶어 하게 되다. 야구 팬들의 다른 글을 읽어보니 임창용은 고등학교 시절 놀기도 좋아하고 이따금 지각과 땡땡이도 하는 그런 선수였다고 합니다. 재능은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백랑만 알아볼 수 있는 천리만까지는 아니고요. 성실로 똘똘 뭉친 캐릭터일 리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 선수라고 부를 정도로 방탕하진 않은 보통 야구 선수였나 봅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보통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지요. 야구를 하는 한편 곶감 빼먹듯 훈련 빠지는 달달한 재미를 알고 있던 임창용에게 김성은 감독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라고요. 경고를 준 것도 아니고 야단을 친 것도 아니고 잔소리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박에 감독은 임창용 선수를 잘랐습니다. 원래 고수는 지지부진하지 않습니다. 이리 와서 한 숟갈만 먹어라든지 영어 숙제만 마저 하면 컴퓨터 게임하게 해줄게 라든지 응석바지 메이커인 아이 엄마식 타협하고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대학에서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경영학과 학생이었는데요. 한 번은 이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쳤는데 학교 공부에 흥미가 뚝뚝 떨어지더랍니다. 이유를 따져보니 원인이 수학이었던 거예요. 수학이 어려워지고 수학을 못 따라가게 되니 수업이 재미없어지고 수학 공부는 점점 하기 싫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자기 부모님께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 친구는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했답니다. 그럼 부모님이 홈스쿨링을 시키거나 대치동 학원가에서 좋은 강사를 붙여줬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뒀답니다. 싫으면 하지 마라 하고요. 이 친구는 꼬박 1년을 쉬면서 읽고 싶은 책도 읽고 동물원도 실컷 가고 공원에서 달리기도 하고 외국 배낭여행도 다녀왔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더니 슬금슬금 수학 그거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공부 다시 해볼까 하는 마음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2학기로 복학을 했습니다. 개 장수가 커다란 셰퍼트의 목덜미를 확 잡아챌 수 있는 거는 개는 별거 아니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서 달달달 떨면 절대로 확 잡아끌 수가 없어요. 비유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 어쨌든 그 친구는 셰퍼트처럼 사납던 수학의 목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공부가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하니 서울대에 들어왔지만 사실 별로 힘든 줄도 몰랐다고 그 친구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불호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창용은 야구하고 싶다와 놀고 싶다의 양쪽 마을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평범한 선수였을 겁니다. 하지만 야, 집에 가 라는 한마디로 야구라는 한쪽 마을이 와르르 꺼져버리고 만 거죠. 야구 마을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놀고 싶다 마을이 달달해 보였던 것이지 놀고 싶다 마을만 있다면 그게 뭐 그렇게 재미있겠습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고 조강지쳐도 떠나보낸 후에야 중한 줄 안다고요? 딱 야구를 못하게 된 순간 임창용은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봅니다. 놀고 싶다 하는 번뇌가 딱 끊기고 야구하고 싶다만 마치 정제된 소금처럼 순도 높게 남은 거죠. 하고 싶어 하는 것, 성공으로 가는 길은 항상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둘째, 연습, 연습, 연습. 양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김성훈 감독님이 독립리그
고양 원더스의 감독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독립리그는 프로에 지명받지 못하거나 방출이 되어 갈 곳을 잃어버린 선수들을 위해 만들어진 준 프로급 리그입니다. 선수 조련의 대명사 김성은 감독의 저력은 거기서 빛났습니다. 무려 11명의 선수가 고양 원더스에서 프로리그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야구계에서 아웃사이더, 구단과의 잦은 불화로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도 압도적인 성적으로 모든 것을 말해주었던 김성은 감독. 그가 가진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강도 높은 훈련입니다. 이 단어가 조금 뻔하게 들리나요? 그럼 앞에 한마디를 덧붙여도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새벽부터 죽어라 뛰고 아침 먹고 또 체력 훈련하고 점심 먹고 공 던지고 저녁 먹고 섀도우 피칭하고 힘들어서 말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임창용 선수의 말이죠. 그는 김성훈 감독 밑에서 혹독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쉴 새 없이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1년만 참고 나랑 야구하자는 말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영화 실미도가 생각났어요. 실미도에 모인 사람들은 온종일 뛰고 매달리고 샌드백을 쳐대고 그리고 엄청나게 먹어댔습니다. 식판에 산처럼 쌓여있던 밥과 고기 기억하시나요? 큼지막한 닭백숙이 각자 식판 위에 한 마리씩 척척 얹혀있던 그 장면입니다. 임창용도 필시 그랬을 겁니다. 엄청나게 먹고 엄청나게 운동하고 엄청난 것이 엄청나게 모여 엄청난 임창용이 되어갔습니다. 하던 대로 하면 늘 같은 결과만 얻을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원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되고자 한다면, 뜨뜻 미지근하게 흘러가는 30분짜리 일일 드라마 같은 삶에서 벗어나 폭풍 감동과 스펙타클을 안겨주는 블록버스터 대작을 찍고자 하면 우선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하는데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우선은 양입니다. 일단 양입니다. 수학 통계에 보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표본의 관측 대상의 수가 늘어날수록 통계적 추정치의 정밀도가 향상되는 법칙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요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주사위를 6번 던져서 3이라는 숫자가 한 번 나오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사위를 6만 번쯤 던지면 3이라는 눈은 대략 1만 번쯤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주 많은 시도 앞에서는 상당히 정직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앵무새 죽이기 딱 한 편만 써서 문단의 옥좌에 오른 하퍼 리 같은 사람도 있지만 130건을 말 그대로 찍어낸 얼 스탠리 가드너나 40건을 쏟아낸 히가시노 게이고가 보통 사람인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 아닐까요? 우연과 기적에 기대기에는 인생의 변덕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많이 해야 합니다. 대수의 법칙을 믿고요. 많이 연습하고 계속 시도해서 성공을 손에 움켜쥐어야 합니다. 말콤 그레드웰을 따라 1만 시간을 찍든 선방의 스님들처럼 하루 16시간 용맹정진을 하든 연습의 핵심은 양입니다. 갑자기 엄청난 양의 연습을 하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피곤하지 않으면 엄청난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하던 대로에서 벗어나면 근육은 젖산을 낙엽처럼 긁어모으고 몸은 나 죽는다 하고 아우성을 칠 것이며 마음은 쉬엄쉬엄 가야 길게 가지 하고 유혹할 겁니다. 다른 것을 얻고자 하면 이겨내야죠. 단호하게 끊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사업 계획을 원한대로 밀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살 길이 보이는 단계입니다.
연습 양의 강조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고 공자도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공자가 틀렸다는 말이냐 하고 버럭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즐기는 자가 위입니다. 억지로 힘써서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웬만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연습을 하면서 어떻게 즐기라는 말이 나오냐 하는 의문이 가능합니다. 다들 세디스트라도 되라는 뜻인가요? 여기 임창용의 말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고 공도 빨라지더군요. 죽어라 하니까 살 길이 보였습니다. 명상의 하나인 호흡수련에 편향증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은 말린 식사거리를 의미합니다. 건빵이나 누룽지 같은 겁니다. 편은 알다시피 조각이라는 뜻의 편이고요. 증험이란 실제로 효험을 경험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편향증험이란 누룽지 조각을 실제로 한 입 먹어서 그 맛을 체험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하죠. 백날 보는 것보다는 한 번 체험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즉, 편향증험은 직접 약간의 효험을 맛보는 것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호흡수련에도요, 소주천이니 대주천이니 하는 수행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에게는 그저 방석 위에 꼼짝없이 앉아 가려움 내지 관절의 통증과 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좋다 좋다라고 아무리 남들이 이야기해도 정말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랬던 초보자가 어느 순간이 되면 깊은 호흡이 뚫리는 상쾌함을 아주 조금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편향증험이에요. 자기가 약간의 결과를 직접 체험하면 그 다음에는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기 마련입니다. 혹독한 연습을 하던 임창용도 곧 누룽지 한 조각을 맛보게 됩니다.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공도 빨라졌다. 연습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결과가 있느냐, 정말 나아지고 있느냐, 그런 것이죠. 공부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다는 100마디 격려와 달짝지근한 간식 한 접시보다 힘을 주는 것은 나도 하니까 되더라 하는 경험입니다. 누룽지를 맛보면 저절로 의욕이 돋습니다. 공자가 말한 즐기는 자란 바로 이겁니다. 불금에 홍대 클럽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RPG 게임에서 레벨업하는 즐거움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든 일이든 운동이든 나는 이게 재미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대충 하면서 재미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가수 싸이의 노랫말처럼 즐기는 네가 챔피온이지만 즐길 수 있으려면 누룽지 맛을 봐야 하고 누룽지 맛을 보려면 강도 높게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면 어려운 일이죠. 재미를 느끼려면 꾹 참고 죽어라 힘써야 한다.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자 매력이 아닐까요? 마지막 네 번째, 자기 스타일을 아는 겁니다. 최고의 야구 선수들을 가만히 봅시다. 요즘 메이저리그 중계도 많이 하니까 ESPN을 틀어놓고 순서대로 나오는 타자들을 한번 보세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지만 사람마다 자세가 다 다릅니다. 방망이를 스윙하는 모습도 제각각 달라요. 야구만 그럴까요? 학창시절에 법대 도서관에서 보면은요,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다들 조금씩 달랐습니다. 노트북에 동영상 강의를 틀어놓고 형형색색의 펜과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깨알같은 필기노트를 보물단지처럼 활용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티브 잡스처럼 심플하게 공부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하고 있는 제 친구 한 명은 오로지 독서대와 교과서, 1,000원짜리 제도샤프와 15cm 플라스틱 자만 가지고 공부하기도 했죠. 최고의 학생이라도 다들 다릅니다. 자기에게 잘 맞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 스타일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자기가 최고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새벽 4, 5시에 일어나 오전에 소설을 썼고, 반대로 소설가 이회수는 밤을 꼴딱 새운 후에 동트는 하늘을 보았다고 합니다. 썸머신 몸은 오후 1시 이후에는 글을 쓰지 않았지만, 다니엘 스틸은 12시간이고 15시간이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온종일 타자기를 두들겼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은 절대로 한 번에 찾을 수 없습니다. 충분한 비용을 지불해야 겨우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비용을 일러 시행착오라고 합니다. 임창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옥 훈련을 이겨낸 뒤에야 제 것이 생겼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제 스타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무거운 것을 들지 않고 가벼운 것을 여러 번 드는 것도 데뷔 후 3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제게는 근력보다 회전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검도에는요, 수파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발전의 단계를 요약한 말입니다. 수파리의 수는 지키는 단계입니다.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검도의 교과서를 철저히 체득하는 단계입니다. 무엇이든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 갈 수 있는 법이죠. 그 다음 파는 깨트릴 파자입니다. 교과서보다 더 나은 길은 없는지, 가르침이 자신에게도 정확히 유효한 것인지를 의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부딪혀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길을 찾아냅니다. 마지막으로 리입니다. 깨달음을 가지고 스승을 떠나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과외를 할 때요, 부모님들이 빠짐없이 당부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공부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영어를 맡건 수학을 가르치건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공부 방법의 전수인 것 같습니다. 구태여 리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한 것이긴 합니다만, 저도 제 나름의 스타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캡슐에 넣어서 물과 함께 꼴깍 삼키면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해열제 같은 것이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부 방법에 있어서 선생이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수의 영역입니다. 집중해라,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지 마라, 모의고사는 오전, 오후, 저녁 하루 3번씩 강행군으로 풀어라. 어떤가요? 지옥 훈련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버텨내면서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바로 파입니다. 깨트려서 자기 스타일을 찾는 것. 임창용이 이야기한 제 것이란 그런 과정을 거쳐 얻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자신이 가진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최고의 생산성은 자기 스타일을 알아야 가능한 거고요. 자기 스타일을 알려면 지옥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또다시 연습이라는 말이 되네요. 임창용의 기사를 읽다가 옳거니 하고 무릎을 탁 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다 보니 제법 길어졌습니다. 임창용이 직접 증명한 성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요약하면 길지 않습니다.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엄청난 양의 연습을 견뎌내면 반드시 살 길이 보인다.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자기 스타일을 얻는다. 사람이 살면서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임창용은 19년 전에 고생한 그 1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야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미천이 그
1년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임창용은 이렇게 임창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썼던 거를 꺼내서 읽어보니 마음이 아프고 또 저는 잘하고 있는지 다시금 반성하게 되네요. 지금 임창용 선수가 불미스런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못은 잘못이니까 책임을 지게 되겠죠. 하지만요, 그 짐을 다 진 후에 언젠가 나중에 지금까지 보여준 그 투혼과 도전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불명예스런 마지막 모습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주기를, 야구 인생의 마지막을 자신의 보직처럼 멋진 마무리 투수로서 그렇게 돌아와 주기를 팬으로서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임창용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법 긴 글을 읽다 보니 방송이 어쩔 수 없이 길어졌습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덕분인지 365 공부 비타민이 다시 날개 돋친 듯 나가고 있어요. 공부하시는 분이면서 아직 찾아보시지 않은 분은 인터넷에서 365 공부 비타민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